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상하죠? 뉴스 틀면 빨리 움직여야 산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런 말들 뿐인데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70대였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들, 2030 젊은 세대는 오히려 비싸게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러 갔다가 1,000만 원짜리 금을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건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세대의 완전히 다른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엔 빨리 움직여야 산다. 이 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니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투자자는 70대 이상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대형 주식을 몇 년째 그냥 들고만 계셨습니다. 뉴스에서 지금 팔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결과 수익률이 20대, 30대의 2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대 이상 투자자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약 59%였습니다. 20대는 31%, 30대는 31%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한 70대 여성분은 1억 원으로 시작해서 1년 만에 3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삼성전자,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주식이 오를 거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농사꾼은 내일 비 온다고 오늘 씨앗을 캐내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70대 투자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커뮤니티 들어가서 정보 찾고. 그런데 결과는 70대의 절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동 방식이 달랐습니다. 20대, 30대는 변동성 큰 종목을 선호했습니다.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이런 코스닥 주식들이죠. 한 방을 노렸습니다. 반면 70대는 대형 우량주만 샀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확실한 것만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횟수입니다. 20대, 30대는 자주 샀다 빨았다 반복했습니다. 뉴스 하나 나오면 바로 반응했습니다. 오른다더라 사고, 떨어진다더라 팔고,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70대는 한 번 사면 안 팔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1위 기업 몇 개 사놓고 주식 판 적이 없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70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 원금이 컸습니다. 1억, 2억, 이 정도 있으면 굳이 위험 감수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주식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경험이 있었습니다. IMF도 겪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고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시장은 결국 회복된다. 몸으로 하십니다. 반면 20대, 30대는 원금도 적고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자, 이제부터 좀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편의점 가보셨습니까? 요즘 편의점에서 금을 팝니다. 1,000만 원짜리 금덩이를요. 컵라면 사러 갔다가 금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34살 직장인은 도시락 사러 갔다가 600만 원짜리 실버바를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팔렸다고 허탕쳤습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편의점 판경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GS25에서 1,010만 원짜리 금괴 3주 만에 8억 3천만 원어치 팔렸습니다. CU에서 99만 원짜리 금괴 품절입니다. 세븐일레븐도 열흘 만에 340돈 약 1.27kg 금이 팔렸습니다. 홈쇼핑은 더 심합니다. 롯데홈쇼핑 금은방 라이브 주문액이 4배 폭증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방송 한 번에 매출 20억 원 찍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건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공포의 소비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 봐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믿을 건 금뿐이다. 이런 말이 2030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미쳤습니다. 3개월 전엔 금 1g에 18만 7,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5만 1,640원입니다. 34%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요. 그럼 지금 금 사면 돈 버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금 사면 가장 비싼 값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려고 몰려들 때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2030 세대의 투자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코인, 주식, 금, 이 순서입니다. 처음엔 비트코인 했습니다. 한 방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너무 흔들렸습니다. 하루에 10% 오르고 10% 떨어지고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갔습니다. 주식이 더 안전하겠지. 그런데 주식도 흔들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주식들은 하루에 20%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갔습니다. 금은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이게 흐름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인 이유는 돈을 벌려고가 아닙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이 변동성 심한 코인판을 떠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확실한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는 추세.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확실한입니다. 금은 확실해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손에 잡히고 무겁고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사면 위험합니다. 은행 자산관리센터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피로감이 누적되면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홈쇼핑에서 금 사면 수수료가 비쌉니다. 제품 가격에 세공비, 유통 마진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되팔 때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은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입니다. 모두가 사려고 몰려들 때 사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선택의 결말은 늘 같았습니다.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평소에 들고 있을 때 안전합니다. 공포 속에서 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쌀 때니까요. 비유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피소로 몰려갑니다. 대피소가 꽉 찹니다. 이때 늦게 온 사람은 비싼 값을 치릅니다.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서 있거나 비싼 숙소를 가야 합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사놓으면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서 지금 몰려들면 가장 비싼 값에 사는 겁니다. 편의점 금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금 사는 게 편리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는 비용이 붙습니다. 편의점도 장사입니다.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금은 은행이나 금은방보다 더 비쌉니다. 나중에 되팔 때도 문제입니다. 편의점에서 다시 사주지 않습니다. 금은방 가서 팔아야 하는데 그때 시세보다 낮게 쳐줍니다. 결국 손해입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품 가격에 녹아있는 세공비와 유통마진을 잘 따져봐야 한다. 나중에 되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 그렇다면 70대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종목을 알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70대 투자자들의 공통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주만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한국 1위 기업들입니다. 둘째, 분산했습니다. 반도체만 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사고, 조선도 사고, 원자력도 샀습니다. 셋째, 장기로 갔습니다. 한 번 사면 몇 년씩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 차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텨내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이 내일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대신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년 후에도 있을 겁니다. 현대차도 10년 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럼 됐습니다. 중간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오를 거니까요. KB증권 지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 이상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이 다른 세대보다 많은 편이라 주가가 비싼 대형주도 꺼리낌 없이 매수하며 더 나은 성과를 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오해 하나. 그럼 나도 대형주 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대형주를 사도 매일 확인하고 조금 떨어지면 팔고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조적 차이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20대, 30대는 왜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매일 몇 번씩 주식 앱 들어갑니다. 파란불 보면 불안합니다. 빨간불 보면 흥분합니다. 둘째, 빠르게 판단합니다. 뉴스 하나 나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이 회사 망한다더라, 팔기. 저 회사 뜬다더라, 사기. 셋째, 즉각 반응합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클릭 한 번에 사고 팔고 반복합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젊을 때는 당연합니다. 에너지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시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문장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빠른 사람을 벌주고 느린 사람을 보상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보다 수익률이 항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합니다. 좋은 회사는 결국 오릅니다. 70대는 이걸 경험으로 합니다. IMF 때도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복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세상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복됐습니다. 코로나 때도 경제 붕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복됐습니다. 이걸 몸으로 아는 겁니다. 20대, 30대는 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판단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모두가 다 봅니다. 유튜브, 뉴스, 커뮤니티 다 똑같은 정보입니다. 둘째, 용기도 아닙니다. 용기 내서 사자. 이것도 무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침착함입니다. 이미 겪어본 사람의 침착함입니다. 시장은 결국 회복된다. 이걸 아는 사람의 침착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판단 기준 드리겠습니다. 기준 1. 모두가 몰려들 때는 멈추세요. 편의점에서 금 사려고 줄 설 때, 그게 사야 할 때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입니다. 기준 2.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 대답할 수 있으면 사도 됩니다. 모르겠다 대답하면 사지 마세요. 기준 3. 매일 확인하지 마세요. 주식에 매일 들어가면 흔들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이겼고 도망간 사람은 비싸게 샀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침착함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는 궁금한 생활정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